얼마 전에 그 이직 제안을 받은 30대 중반 여성분 정미 씨라고 할게요. 이분이 친구한테 너 어떡하지? 하고 물었더니 친구가 야, 회사는 다 똑같아. 그냥 편한 데 있어. 이랬다는 거예요. 자, 이 조언 듣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. 오늘 바로 이런 태도, 그러니까 소외형 팔로워십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정진영 대표의 블로그 글을 바탕으로요. 그러니까 직장에서 좀 이렇게 냉소적인 태도를 갖는 게 왜 내 경력에 안 좋은지. 특히 그 중요한 시기잖아요. 30대가. 이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, 그리고 이게 조직 안에서 뭐랄까, 나를 내 집단이랑 외 집단으로 나누는 거랑 어떻게 연결되는지, 그걸 좀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. 자, 그럼 이 소외형 팔로워십, 이게 대체 뭔가요? 네, 그 로버트 켈리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팔로워십 유형을 한 5가지로 나눴어요.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소외형입니다. 쉽게 말하면 회사나 상사한테 좀 비판적이고 냉소적이면서 자기 능력은 다 안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죠. 속으로는 불만이 꽤 있는데 겉으로는 티를 잘 안 내고 뭐 개선하려는 노력도 딱히 안 하고요. 약간 방관자 같은 태도랄까? 켈리는 조직 구성원의 한 15에서 20% 정도, 이 정도가 이 유형에 해당한다고 봤어요. 와, 15에서 20%면 꽤 많은데요? 근데 이게 그냥 불만 있는 직원이랑은 좀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.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? 네, 그래서는 보통 이제 과거에 회사에서 겪었던 좀 실망스러운 경험들 있잖아요. 예를 들면 뭐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거나 회사가 약속을 안 지켰다거나 이런 부정적인 경험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해요.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점은 이게 그냥 기분 나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. 이런 냉소적인 태도가 약간 습관처럼 굳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성장을 딱 가로막게 되는 거예요. 기회를 놓치는 걸 넘어서 아예 경력 자체가 좀 정체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. 아, 그러니까 과거에 좀 상처받은 것 때문에 현재 가능성까지 그냥 닫아버리는 거네요. 듣고 보니까 이런 태도가 조직 안에서 내가 어떻게 보일지 여기에 바로 연결될 것 같은데요. 그 내 집단, 외 집단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. 네, 맞습니다. 조직은 뭐 알게 모르게 구성원들을 내 집단이랑 외 집단으로 나눠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. 외 집단은 딱 그냥 주어진 역할, 그 직무기술서에 써 있는 최소한의 것만 하는 거죠. 조직이랑은 약간 거리를 두고 뭐랄까 좀 거래적인 관계. 반면에 내 집단은 자기 역할 이상으로 좀 더 기여를 하고 조직하고 더 깊은 신뢰관계를 만들어요. 당연히 조직 입장에서는 더 많은 지원이나 중요한 기회를 이 내 집단 쪽에 주게 되는 거죠. 그럼 딱 나오네요. 소외형 팔로워십을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외 집단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겠군요.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. 경력 성장이랑 관련해서요. 그렇죠. 경력 성장의 아주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. 예를 들면 좀 도전적인 업무라든가 중요한 프로젝트 같은 거요. 이런 건 대부분 내 집단한테 먼저 기회가 가거든요. 근데 만약에 내가 냉소적인 태도 때문에 외 집단에 속해 있다면 이런 좋은 기회들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죠. 결국에는 내 태도가 이게 보이지 않는 벽처럼 돼서 기회의 문을 내가 스스로 닫아버리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근데 외 집단이면 뭐 어때? 스트레스 덜 받고 편하잖아.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아까 그 정미 씨 친구처럼요. 칼퇴하고 워라밸 챙기기도 좋고. 네, 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. 근데 이 글에서는 그게 좀 굉장히 근시안적인 생각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. 개인의 경력에도 그 라이프 사이클이 있다는 레빈슨 이론을 빌려서 설명을 하는데요. 특히 30대는 경력에서 보면 여름과 같은 시기라고 강조합니다. 그러니까 가장 왕성하게 성장하고 막 이것저것 많이 흡수해야 하는 그런 때라는 거죠. 아, 그거 생각나네요. 그 이소무화, 개미와 배짱이요. 여름에 신나게 놀기만 했던 배짱이처럼 30대의 성장을 딱 멈춰버리면 나중에 좀 힘들어질 수 있다? 뭐 이런 거군요. 정확해요. 바로 그겁니다. 이 여름 시기에 냉소주에 빠져서 현실에 그냥 안주해버리면 가을에 해당하는 40대가 됐을 때 필요한 역량들 있잖아요. 예를 들면 뭐 팀을 이끌어야 하는 리더십이라든지 아니면 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갖추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. 30대의 그 편안함이 결국 미래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.
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. 지금의 안락함이 혹시 내 미래의 가능성을 깎아먹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글쓴이가 이 냉소주의를 정크푸드에 비유하면서 엄청 강하게 경고하는 거군요. 당장은 뭐 편할지 몰라도 길게 보면 경력 성장을 망치고 심지어 수명까지 단축시킬 수 있다고요. 와, 물론 뭐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서운한 일, 실망스러운 일 왜 없겠어요. 누구나 겪는 거죠. 네, 핵심은 그거예요. 왜 나만 이런 대우를 받지? 하는 그런 피해의식에 너무 깊이 빠지지 않는 거. 아마 주변 동료들도 다 비슷한 경험을 했을 가능성이 커요. 진짜 중요한 건 그런 감정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좀 의식적으로라도 냉소적인 태도를 경계하면서 다시 일에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그 자세입니다. 네. 오늘 정진영 대표의 글을 통해서 직장에서의 냉소적인 태도, 그러니까 소외형 팔로워십이 어떻게 나를 외집단으로 만들 수 있는지, 그리고 특히 그 성장이 중요한 30대에 기회를 제한하고 결국 장기적인 경력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.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내 태도가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내 경력의 길을 결정짓는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. 네, 이 글은 냉소주의를 피하라는 아주 현실적인 조언을 주고 있는데요.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혹시 과거의 실망스러운 경험 때문에 혹은 지금 약간 냉소적인 마음이 슬쩍 들더라도 이번 주 딱 하루만이라도 좋습니다. 내가 다시 내 집단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를 시도해 본다면 그건 과연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?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